요즘 채널에 들어와 악플을 남기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뭐 따로 해드릴 건 없고 그냥 그분들의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에 얍! 이렇게 인체공학 키보드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네요. 좋은 자세가 좋은 생각을 만드는 법이니까요. 기술 안녕하세요 기인 여러분,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오늘은 키보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아니, 두 개를 들고 왔다고 해야 되나요? 미스텔사의 기계식 인체공학 키보드 바로코 MD600입니다 본 제품은 키보드 하단에 LED가 들어오는 RGB 제품이 있고 안 들어오는 일반 제품이 있는데요. 평소에 키보드로 게임을 안 해서 저는 안 들어오는 일반 제품을 샀어요. 약간 후회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기에는 RGB가 훨씬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제품을 산 거는 라운드 숄더 때문이었어요. 어깨가 굽는 현상이죠. 저 이러다가 진짜 아르마딜로가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을 할 때마다 어깨가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로 젤다 전설을 한창 할 때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컨트롤러를 양손에 들고 어깨를 벌린 채로 플레이를 하기도 했어요. 라운드 숄더라는 게 평소에 잘못된 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려면 제가 뭔가를 더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되죠.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역시 기술이 최고예요. 빨리 기계업계도 나와야 되는데 언박싱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사실 이 제품은 지난번에 라이브 때 한번 제가 언박싱을 했었어요. 언박싱한 흔적이 있는데 모르는 척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보드 박스예요. 크기가 어르신들 먹는 딱 그런 건강식품 박스처럼 생겼는데 키보드 케이스면 당연히 얇고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짧고 두껍죠.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뜯고 네, 제품이 이렇게 3개의 박스처럼 보이지만 붙어있는 하나의 박스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박스, 이렇게 총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파로마! 이걸 하면은 되게 재밌을 거라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파로마가 절대 뭔지 모릅니다. 분명히 키보드인데 왜 이런 케이스에 들어있을까요? 한번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보겠습니다. 왜 키보드가 반쪽밖에 안 들어있죠? 그렇다면 나머지에도 네, 키보드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테트리스처럼 조립했다가 딱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나머지 박스에는 거 뜯어볼까요? 나머지 박스에는 당연히 케이블, 시프트 키를 갈아 낄 수 있는 키캡, 이게 미끄럼 방지를 위한 누들도들한 고무 패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케이블, 이게 제품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연결해줄 케이블이 하나 필요하고요. 제품과 컴퓨터 사이 연결할 케이블이 또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케이블이 2대입니다. 제가 주황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키캡도 주황색이고 여기 케이블도 주황색이고 굉장히 예뻐요.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파로마! 이 정도까지 거리를 벌려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케이블로는 컴퓨터 연결을 쓰는데요. 케이블이 마이크로 USB가 아니라 미니 USB예요. 얘를 왼쪽 혹은 오른쪽에 껴서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로 USB 포트가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엔 추가로 넘버키를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넘버키를 쓰지 않으므로 따로 구입하진 않았습니다. 잘 써보고 잘 리뷰할게요. 예전에는 인체공학 키보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선형 모양으로 키보드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일체형 키보드였죠. 그때는 커다란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요. 커다란 키보드를 쓰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랩탑과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면서 그런 커다란 키보드를 쓰는 경우는 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기계식 키보드에 대한 관심은 전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체리 스위치에 대한 특허가 풀리면서 굉장히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바로코 키보드는 그 두 가지 환경이 충족이 되어서 나온 키보드예요. 바로 분리형 인체공학 기계식 키보드인 거죠. 이와 같은 키보드로 가장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JM님이 소개시켜줬던 얼티밋 해킹 키보드가 있겠죠. 저도 그 제품이 굉장히 탐나는데 너무 비싸서 그리고 뭐 키보드에 그렇게 많은 기능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뭐 쳐지기만 하면 되지. 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렇게 비싼 키보드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제품은 아마존에서 구입했고요. 157달러예요. 기계식 키보드가 요즘은 정말 싼 것도 많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 구입하려면 최소 10만원은 넘잖아요. 뭐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거죠. 미스텔 바로코 키보드는 PBT 키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BS에 비해서 무겁고 마모가 잘 되지 않고 가격도 비싼 키캡이죠. 참고로 이 제품 이후에 나온 MD65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ABS 키캡을 사용하고요. 사용자에게 평가가 매우 좋지 않더라고요. 여기 안에 있는 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가 풀리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체리 스위치고요. 저는 소음은 크지 않지만 또각거리는 느낌은 잘 살아있는 갈축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키감이 어떤지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쓰던 레오폴드의 FC660M도 갈축이었는데요. 얘도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둘이 거의 비슷하죠? 정말 가장 보통의 갈축 체리 스위치 키보드 느낌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 지는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제가 언박싱을 계속 못해서 실제로 사용한 거는 한 달이 조금 못 돼요. 근데도 벌써 키를 보면 사용감이 좀 있죠? 뭐 그만큼 자주 사용했다는 뜻일 텐데요. 쓰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품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우측 키보드에 미니 USB 포트가 마스터라 그쪽으로 연결한 다음에 같이 동봉되는 케이블로 양쪽 키보드를 연결해야 돼요. 저는 맥을 왼쪽에 두고 쓰기 때문에 USB 단자가 좌측에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좌측에도 미니 USB 포트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쪽에 연결하면은 좌측 키보드만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안 돼요. 제품이 불량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존에 있는 제품 리뷰에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파이널컷에서 컷 편집을 할 때 이 좌측 키보드와 트랙패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측 키보드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측 키보드를 좀 이렇게 치우고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해야 돼요. 뭐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원래 지연되던 기능이라고 하는데 안 되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나눠져 있는 키보드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이는 게 가운데에 있는 키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일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키보드는 사람에 따라 오른손으로 치는지 왼손으로 치는지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키보드는 얼티메이킹 키보드랑 배열이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요. 바로 숫자 6이 우측에 있어요. 이거는 정말 쓰는 사람에 따라 소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불편했어요. 제가 깨똑 같은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놀리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좌측 시프트와 숫자 6을 눌러서 상대방을 놀릴 때 이 특수 문자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많이 쓰는데 평소에는 좌측 시프트를 누르고 6을 눌렀는데 이제는 좌측 시프트를 누르고 우측 손으로 6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한 손을 쓰던 걸 양손으로 쓰려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처럼 평소 채팅창에서 남을 놀리는 걸 자주 하는 분들께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불편한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꼭 써야 하는 특수 문자가 있죠. 물결 무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결 무늬. 이 물결 무늬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은 1 좌측에 있는 특수 문자를 Shift 키를 눌러 쓰곤 하잖아요. 근데 이 키보드는 1 좌측에 ESC가 있어요. 그래서 Shift와 F1 키를 함께 누른 채로 눌러야지 이 물결 무늬를 쓸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물결 무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스텔사가 알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얼티밋 키보드의 경우는 고가의 제품이라서 따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분리된 손목 받침대를 팔아요. 가격이 더럽게 비싼데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기계식 키보드는 키보드가 높아서 손목 받침대 없이 치려고 하려면 굉장히 손목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참여한 칙이 집에 많이 있어서 그걸 받쳐놓고 썼는데 딱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키보드를 자꾸 치다 보면 땀이 배겨가지고 그래서 손목 받침대를 하나 주문 제작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헬시드사의 키보드 트레이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긴 젤 소재의 키보드 받침대를 같이 팔더라고요. 이게 생긴 거는 SM 도구 같은데 보기에 다르게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나우 받침대보다 이쪽에 손목이 더 푹신하고 부담은 덜하고 더 좋더라고요. 바로코 키는 총 62키를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스페이스바가 2개니까 61키라고 봐도 되겠죠. 사실 이 키보드는 제대로 쓰려면 커스텀이 좀 필요해요. 방향키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향키로 설정되어 있는 키가 이게 인체공학 키보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되게 이상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는 디폴트와 커스텀할 수 있는 3개의 레이어, 그래서 총 4개의 레이어를 제공하고요. 키맵핑과 매크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드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건 따로 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이 제품을 직접 쓰실 분이 아니라면은 되게 좀 지루한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곧 제가 바로코 키보드를 커스텀하는 방법하고 저는 어떻게 커스텀에 쓰는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최종 사용 소감은요, 일단은 처음에는 당연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냥 중고로 팔아버릴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에 쓰면은 충분히 쓰기 편한 키보드입니다. 저는 뭐 일반적인 타고는 문제가 없고 방향키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것도 커스텀하고 적응되고 난 다음에는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글을 쓸 때 방향키랑 커맨드 또는 시프트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문서 내에서 이동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셀렉트를 할 때 말이죠. 그때마다 원래는 버튼을 2개 누르던 걸 이제는 3개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일반 키보드보다 좀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손가락에도 그만큼 피로감이 있어요. 키감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갈축 체리 스위치 기계식 키보드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워리어겐을 하려고 했는데 따따따 푸겔이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타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타격이 아닌 거죠. 그냥 레오폴드 기계식 키보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거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부드러운 타건을 위해서 안에 유난유를 넣어 쓰는 분도 계시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계속 불평불만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하는 거는 역시 인체공학 키보드라는 거겠죠. 저는 예전에 일체형으로 된 인체공학 키보드를 써봤는데 그 키보드를 썼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 키보드는 원한다면 정말 얼마든지 벌려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벌려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러면 어깨가 쫙 펴지겠죠. 그리고 큰 책상이 필요할 테고요. 양쪽이 붙어있는 키보드를 쓸 때는 어깨가 말리고 긴장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깨가 많이 아팠고요. 확실히 이렇게 키보드를 벌려 쓰다 보니까 전보다는 어깨가 아픈 일이 많이 줄었어요. 덕분에 영상 업로드도 전보다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영상 작업하는 속도가 느렸던 거거든요. 네, 요즘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 건 모두 미스텔의 바로크 키보드 덕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스킬 바로크 키보드 MD600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키보드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도 달아드리고 사용법 영상을 만들 때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자목, 거북목, 라운드 숄더 주의하시고요. 제 영상을 보실 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기술기술한 하루 되세요.